파이어스코프 공동대표이사 충무공이라는 로스터리랑 커피 교육을 하는 위커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로스팅 지로는 향을 맡는다던가 색을 본다던가 하면서 로스팅을 했는데 시럽도 실제로 컨디션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향도 내가 감기를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각하는 게 아프지 않더라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로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회사도 클 수 있고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계속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이 BT 그래프고 ET 그래프가 빨간색이고 BT ROR이 파란색, 이 에어의 ROR이 노란색. 그러니까 ROR은 레이트 오브 라이즈라고 해서 상승률이에요. 저는 지금 1분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ROR이 예를 들어서 9면은 이 화력으로 1분이 유지되면은 1분 뒤에 9도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분 때 ROR이 9.5잖아요 지금 ROR이 거의 일정하니까 온도가 190.2도잖아요 여기 1분 뒤에 딱 보면은 199도, 뭐 20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ET ROR도 반대로 ET 온도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위에 있는 미압 이건 뭔가요? 가스압인데 로스팅 할 때는 약한 가스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화력을 저때 어떻게 바꿔줬다가 네네. 표시가 네. 되는 거네요. 저건 자동으로 그럼 기록이 되는 거예요? 로스팅 머신에서 지원이 돼서 저희한테 신호가 송신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돼요. 얘는 이지스터로 한 건데 우클릭해가지고 입력을 하거나 단축키를 써가지고 입력을 해준 거죠. 미압을 저희가 3.5부터 마지막 2.6까지 조절했잖아요. 3.5부터 점점 줄여나가면서 2.6까지 줄여나가는 게 표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입 온도가 지금 이렇게 왼쪽에 찍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머신이 있고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머신이 있는 거겠네요. 투입을 하면 그래프가 꺾이잖아요. 네. 갑자기 온도가 7도 이상 하락한다 네. 하면은 투입으로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잡히긴 해요. 터닝 포인트도 어차피 반등을 하니까 극소 값이 잡히는 부분을 가지고 잡는 거죠. 배출도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데 꺾이는 것 자체가 투입 다음에는 배출로 잡히는 거죠. 이걸 실질적으로 로스팅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네. 그래프를 보고 고쳐나가는지 이런 과정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커핑을 2컵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완성도 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과정 중에 있는 커피예요. 오른쪽에 있는 커피는 첫 번째 배치. 당연히 첫 번째 배치니까 완성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겠죠. 최악일 수도 있고 요거에서 조금 더 개선해본 배치. 요거 두 개를 맛보고 베스트 프로파일까지 나올 수 있는 로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커피는 사실 흔히들 하는 실수보다는 로스터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에 있는 커피이긴 하죠. 왜냐면은 케냐이기 때문에. 케냐가 아무래도 열이 잘 안 들어간다, 뭐 익히기 어렵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케냐가 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막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프를 통해서 추적하면은 잘 익힐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케냐를 선택한 이유도 있죠. 어떤 것 같으신가요? 얘가 좀 더 산미가 밝고요. 청량해요. 얘가 좀 더 비교적 플랫하게 느껴지네요. 얘는 그냥 아예 발연조차 안 된 거죠. 시트러스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에서 끝나고 얘는 좀 더 발연돼서 오렌지나 자몽 정도의 노트화는 돼요. 이게 첫 번째 배치인데요. 처음에는 무지성으로 로스팅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콩의 유형마다 로스팅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내가 콩의 정보를 몰랐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펜포고 해놓고 미압도 중간 정도 해가지고 200도 투입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112도 정도 오고 ETROR 그래프를 보면서 불 조절을 해줬는데 배출 포인트만 208도로 고정하고 이거는 총 로스팅 타임은 7분이 채 안 걸리고 6분 45초 정도로 비교적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있고요. 요거를 전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전 그래프를 깔고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게 전 그래프고 앞에 진하게 보이는 게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맛을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1차 크랙이 여기 시작을 하고 크러쉬가 보통 난다고 하죠. 쭉 떨어져. 아마 이 정도 떨어지면은 베이크드가 100% 난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앞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 크랙이 어느 정도 왔을 때 ROR이 어느 정도였나 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하게 떨어졌고 얘는 거의 1차 크랙이 왔을 때 12 정도였어요. 뭐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10 전후나 10 이상이면은 이지스터 1.8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 그래프만 봐도 ROR이 빠르게 크러쉬 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타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면 베이크드 했었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네네. 경험적인 측면이 더 크겠네요. 그쵸. 제가 만약에 프로덕트 로스팅을 해서 볶았는데 이 콩은 잘 전개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1차 크랙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먹어보고 바로 버리고 다음 배치를 하겠죠. 이 그래프 모양과 나의 경험이 어느 정도 많이 쌓여서 일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는 통계적인 추측이죠. 그거는 두 번째 컵도 완벽하게 웰 디벨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크러쉬가 많이 했다는 거는 전반
전반부에 열이 부족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수분이 채 날아가기 전에 일자가 떠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증기량이 나오면서 크러쉬가 급격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분명히 맛있는 콩들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되게 볶아봤던 콩들 중에는 저런 경우에선 전반부에도 잘 델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로 크러쉬를 막아야 되니까 로스팅 타임을 길게 가져가야겠다. 근데 커피는 케냐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 화력과 강한 배기가 필요한 커피라고 전제를 했을 때 늘리는 방법은 투입 온도를 낮추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투입 온도를 200도 투입했다가 두 번째 배치했을 때는 170도까지 낮춰봤죠. 대신 화력은 올려서 5로 갔으면 이번엔 6으로 갔어요. 어떤 분들은 200도에서 190도, 180도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예 170, 160 이렇게 확 좀 테스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투입 온도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TP도 아래로 찍히고 로스팅 시간도 1분 3초 정도 늘어났고, 확실히 1차 크랙 터지고 나서 기울기가 아까만큼 가파르지 않은데, 이런 식인데 웰 디벨롭인 경우는 있긴 있는데 잘은 없어요. 45도처럼 이렇게 딱 잡거든요.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베이크들이 나거나 웰 디벨롭이 안 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거까지 먹어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더 투입 온도 낮추고 화력 세게 한 다음에 더 로스팅을 길게 하면은 더 밝게 더 생동감 있게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얘에서 지금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네. 그거는 맛이 또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제가 방향을 잡았던 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대로 아마 해볼 것 같아요. 네. 이지스터 1.8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온도를 낮게 투입해도 한 150, 160 정도까지 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140도 투입을 하고 화력은 7보다 더 세게 주면은 될 것 같은데, 투입 온도를 낮춘 만큼 화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케냐니까 강한 화력과 배기도 지금 충분히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ROR 그래프를 보면서 기울기가 45도 이상 가지 않도록. 팽여나 비슷하다고 해도 어차피 투입 온도를 낮추면은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간 열량의 총은 더 많아졌을 테니까 이 정도라고 해도 아마 더 잘 익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제가 쓰는 2018년형 이지스터 1.8을 사용할 때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한 로스터기와 한 환경에서 기준을 하나 잡혔다라고 하면은 다른 환경에 가서는 저 로스터기는 30도까지도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데이터 기준점이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 기준에는 모자라긴 하다, ROR이. 이게 좀 더 쭉쭉쭉 가야 된다, 더 쭉쭉쭉 간다 하면은 이거보다 한 4, 5초 정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배기는 변하지 않고요. 네, 배기는 그대로 해놓고, 아무리 파이오스코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적을 해도 동시에 여러 변수를 건드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배기 때문인가? 투입 온도를 낮추고 화력을 세게 해서인가? 둘 다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저도 사실 동시에 바꾸긴 해요. 근데 아직 그 정도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하나씩 바꿔보시는 게 좀 더 이해도 잘 되실 거고, 내가 왜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바꿨더니 맛이 개선됐다, 그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상적인 로스팅을 한번 해주시고 그걸 한번 저희가 바로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로스팅을 다시 해볼 건데요. 예열했다가 140도까지 떨어지고 이제 조금 더 내려왔어요. 다시 이제 가열을 하면서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는 이지스터 1.8에 여유있게 화력 사용하기 위해서 1kg에서 1.2kg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정보 입력을 할 거고요. 일일이 이렇게 배치명 적어줘도 되지만 이전에 했던 로스팅을 바로 불어오면은 자동으로 입력을 했고요. 전에 했던 전개가 이렇게 나와요. ROR 그래프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전 그래프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에서 저희만 시행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로스터들이 직관적으로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 조절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랑 비슷할 거예요. EP ROR을 보면서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화력을 램핑 다운 해주는 그 방식으로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거는 투입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그래프보다 ET는 6도 정도, DT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1차 크랙 시에 높은 ROR 수치가 있어야지 조금 더 잘 익기 때문에 초반에 맥스 ROR을 낮추게 되면은 위에 있는 1차 크랙 시점에서 ROR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잘 익고 베이크드가 안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배치보다 로스팅 타임이 길어져가지고 결과물이 많이 차이 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로스팅 타임은 콩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조금 더 길어지거나 해도 잘 익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전에 베이크드 됐었을 때 했던 프로파일을 뒤에 깔아놓고 보면서 현재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 파이어스코프에 어떤 수치를 가장 보면 좋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수치를 보는 거는
저는 ROR 차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ROR 차이도 차이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구나. 이 차이를 보다 보면 열량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1차 크랙 터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배출 온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를 이전부터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셔도 1차 크랙 타이밍에 ROR 자체가 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크랙 터지고 ROR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 크랙 터져서 수분이 많이 날아갔을 때 오히려 콩은 데미지가 있기 쉽지만 빠르게 이제 열을 줄 수 있음으로써 단시간 안에 데미지 없이 익힐 수 있다는 거죠. 네, 배출을 해요. 1차 크랙은 소리가 날 때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언제 표시를 하면 좋나요? 로스터 분들마다 조금씩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수분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OR이 떨어지고 혹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웰 디벨롭된 로스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다시 깔았거든요. 1번, 2번, 3번 비교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산미가 되게 선명하고 밝아지고 레몬, 오렌지, 자몽, 라임 이런 시트러스한 노트들이 되게 밝아지고 선명해졌어요. 여기도 살짝의 베이크드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것도 없어진 것 같고 과일로 비유하자면은 농익은 단맛이 좋은 딱 신선한 그런 과일의 농도라고 하면은 이게 갈수록 덜 익은 당도가 더 올라오지 못하는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향도 이렇게 선명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온도 내렸습니다. 7.6 정도의 화력을 시작했고 수입온도 떨어뜨렸으니까 훨씬 더 낮아졌죠. 맥스 ROR이 조금 더 낮아졌으니까 뒤에 있는 ROR이 더 올라갔죠. 좀 더 추진력 있게 갈 수 있었고 뒤에를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1차 크랙 직후에 떨어지는 건 원만했어요. 7분 20초에서 7분 33초. 여기 되게 짧아 보이는데 사실 13초 동안 크랙 터지기 전에 ROR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1차 크랙이 터진 시점에 ROR이 전 배치에서는 13.3이었는데 이 배치에서는 거의 15를 유지하고 있어요.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니까 더 열을 쫙쫙쫙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이거를 유지하다가 떨어졌죠. 디벨롭이 딱 5초 정도 줄었어요. 시간은 줄었는데 배출 온도는 그대로 똑같이 갔으니까 어쨌든 단시간 안에 강한 열이 잘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파이어스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 로스까지 직접 해서 먹어보면서 비교까지 해봤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왜 내가 파이어스코프를 선택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베이스가 클라우드입니다. 어디서든 내 아이디로만 접속하시면은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검색할 때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고 필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하거나 조회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 얘기하면 저희께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월에 10만 원 이상 배치수가 많고 로스터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들이 10만 원, 100만 원 이상도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180 커피 로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비용을 200만 원을 냈대요. 연간 2,400만 원, 500만 원 하면 직원 한 명의 연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돈을 세이브하고 계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로스팅 소프트웨어는 꼭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로스팅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수기로 사용을 하시거나 사용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용 발생도 하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도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한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커피 맛을 점점 더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도구를 늘리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결과물이 더 좋아지시게 될 테니까 조금 귀찮거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보다는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고 그 도전 끝에 더 좋은 결과물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영상이 업로드된 뒤에 2주 동안 파이어스코프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3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무료로 한번 3달간 사용을 해보시고 더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로스팅 기능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내용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또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